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150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옛날에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 파일이 상당히 좀 사실 제가 하는 게 평소에 하는 것도 질이 안 좋은데 그냥 뭐 핸드폰 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전에는 좀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업로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또 새로운 생각도 한번 얘기하고. 먼저 안철수 씨에 대한 생각, 안철수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걸 제가 느낀 거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 제가 느끼기 전에 외국으로 오는 바람에 외국에서 한국 엘리트들의 그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외국에서 보고 느낀 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모아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엘리트들의 행동들이 외국에 나와서도 똑같더라. 뭐 그런 느낌. 근데 안철수 씨의 행동, 최근의 행동이 뭐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등 대통령을 갖다 반대로 대통령이 나를 갖다가 흉내낸다 뭐 이런 이상한 말 한다든가 꼭 마치 미친놈이 막 길에서 막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사실. 근데 그 심리를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심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줄게요. 아주 옛날에 유학을 오면 보통 유학생들이 엘리트들이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 2년제 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는 유명하지 않은 이제 뭐 한국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도 정말 똑똑한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2년제 대학이라든가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대체로 뭐 미국에서 한 5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대학교 한 200위권으로 할까요? 하여튼 저는 50위권 할까요? 저도 50위권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하여튼 뭐 그 새끼들이 말하는 50위권 그런 대학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 새끼야 너는 씨발 좋은 대학교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다 말하진 않아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입대는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하기에는 그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지. 꼭 하버드를 나와야지. 꼭 유펜을 나와야지. 그 학생이 정말 똑똑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랭킹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한 50위권 안에 드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랭귀지 연수, 영어 연수 빼놓고는 거의 다 날고 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빼놓고는 사실 한국에서 엘리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안 됐던 아이가 외국에서는 잘 된 케이스,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 앞가림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이런 명문대 아니면 이제 엘리트들이 아니면 또 부자를 또 엘리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부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상위 50대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50이라는 것도 사실 입학 기준인데 사실 입학 기준 그 사람들 어떻게 잘 나가는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근데 일단은 그 애들을 보면은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뭐 조기학 온 학생들이 있고요. 저 같은 시대에는 조기학이란 자체가 말이 없었어요. 그런 언어가 조기학이란 말 자체가 없었고 조기학이 뭐 있었겠지 당연히 있었겠는데 제가 유학을 이제 미국으로 와서부터 조기 유학이 아니라 여름에 서머 캠프라는 게 시작했고요 사실. 조기 유학이란 말은 뭐 최근 말이죠 사실.
한 20년 됐습니까? 17년 됐습니까? 한 21세기부터 만든 말 아닌가? 죄송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학생들이 보면요,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그룹을 나눠요. 그러니까 엘리트니까. 아니면 또 부자, 뭐 장학금을 받고, 아니면 반장학금, 뭐 완전장학금, 영주권자, 뭐 만약에 이제 조기 유학생 있다 그러면 조기 유학생 이런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학사 과정 아니면 석사 박사 과정 이런 식으로 그룹이 나눠지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으르렁거리는 게 어떤 단체냐면은 서울대와 비서울대 이런 쪽으로 나눠지죠. 또는 연고대와 뭐 스카이와 다른 대학교 이런 쪽으로 나눠져요. 얘네들끼리 이제 자존심 대결을 하죠. 야, 어차피 너랑 나랑 똑같은 대학에 왔지 않느냐, 공부하고 있느냐, 근데 너 왜 날 무시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서울대 다닐 때 계속, 그냥 대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서울대 다닐 때.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한다고 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사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애들끼리 해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문제점은 한국에서 나이 들어서 이제 유학을 이제 학사든 뭐 박사든 다 이런 나이 들어서 온 유학생들과 그 다음에 조기 유학이든지 영주권자 이 아이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영주권자 아이들이었네요. 영주권자 아이들과 어울리지가 못한다는 거. 거기에 상당히 갭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랭귀지, 영어 연수만 온 학생과 정규 과정 학생. 이거는 사실 한국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 사이의 문제점. 어떤 회사에 가면은 뭐 4층은 비정규직, 파견 사원만 들어가는 곳이고 5층은 정사원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4층, 5층이라죠. 4층 애들은 뭐 노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하여튼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울대 학생들이 말이 길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외국에 나와서도 내가 서울대라는 것 갖다가 상당히 자랑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느낀다 이렇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인데 내가 그래도 서울대인데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직접 목격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서울대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몰라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서울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영어 아니면 내가 지금 해석한 영어 나의 문법 나의 표현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에이 내가 그래도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 아이 입주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에이 그래도 내가 서울대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이제 뭐 저에게 아저씨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대 학생이면은 내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이제 100%그 학생이 서울대 학생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안다 그러면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있는 진실이 어쩌면은 틀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거죠.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근데 이 서울대 학생은 어떤 지식을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한국에서 공부를 좀 안 했다 뭐 어쩌고 그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 아니면 뭐 지금도 학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가 무조건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더 영어를 더 잘한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다 이거죠. 근데 당연히 그런 친구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애한테 야 너 영어 사전 까볼래 한번? 너 영영 사전 한번 까볼래?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왜 제가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애한테 주의를 주고 네 말 틀렸어 이렇게 말을 안 했느냐.
그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엘리트,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스카이, 뭐 서울 안에 인서울대학교, 어느 정도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겠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한국에서 공부도 안 하고 집이 돈이 많아서 유학을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뭐 도피성 유학? 그때 당시에 도피성 유학이란 말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와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도피성 유학이란 말을.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갈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왔을 때. 그런데 그 아이들 전체적으로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설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긴 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자신의 엘리트주의. 내가 학교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상대가 그 일반 청소, 건물을 관리한다든가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신문을 안 읽을 거야. 저번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도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살 때는 아파트에 관리하는 분이 동마다 있었어요.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오늘 가니까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게이트에만 있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는 아파트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아예. 최근에 좀 큰 아파트들은 1층에 뭐 프론트 데스크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게. 한국도 사실은 한국도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아마. 불행하게도. 근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고 뭐 근데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아파트 관리를 했겠어요? 아파트 경비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뭔가 자기 인생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고 또는 뭐 30대 40대 때 뭐 사업을 실패했더니 뭘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아파트에 니놈들은 노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강남에 그 아파트 관련 사람을 무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어쩌면은 대학교 교수였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일 수 있고 어느 회사의 사장일 수 있고 운동 삼아서 아파트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컴퓨터 관리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컴퓨터 관리. 그러니까 컴퓨터실에서 조용하신 분이 뭐 전 처음에 진짜로 학교 내에서 제니터 경비라든가 뭐 청소 이런 사람들 제니터라고 그러거든요. 제니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컴퓨터를 갖다 고쳐주고 뭐 인터넷 서버 이런 거 이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잘 안 됐네요, 사실. 근데 관리를 해주는데 그 양반이 코넬에서 컴퓨터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넬 대학교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죠. 오, 내가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 길에서 만나는 아저씨, 길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로 먼저 기준을 잡는다 이거죠. 내가 서울대일 경우는 무조건 똑똑하다. 남들보다 똑똑하다. 남들 위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내가 책상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씨발,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심하다 이거죠. 좀 길어졌어요. 벌써 14분이 지났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것도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정도 졸업했으면 똑똑한 거 일단은 의사니까. 그런데 뭐 컴퓨터 뭐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도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 잡는 거는 어쩌면 지금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다 똑똑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서울대 의대. 근데 유펜을 나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유펜은 MBA 과정도 아니고 하여튼 나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돈만 내면요. 그런 프로그램에 갔다는 뜻이고, 뭐 영어를 그 양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수업 들어가서 영어를 알아들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영어도 잘 못했을 것이고 영어 글도 개판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자기 눈에는 그게 정말 완벽한 거지. 완벽해야 돼, 서울대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졸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거잖아요. 사법시험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처음에 들어갈 때 경희대. 그러니까 경희대도 괜찮지만 서울대에 비하면은 의자에 덜 앉아 있었을 것 같다. 집중을 안 했겠죠. 시험에서 대학 학력고사에서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양반들면은 본고사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본고사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뭐 좀 안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한테는 내 인생에서 져본 적이 없는 거야. 뭐 운동은 아니, 공부 쪽이든 뭐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스탠다드에서. 근데 경희대한테 진 거야, 경희대한테.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야, 자신은.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을 그런 세계에 빠져들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니까 무조건 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왜 안철수 씨는 서울대에다가 의사에다가, 예?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전공을 하셨죠. 아니, 컴퓨터 전공이 아니라 컴퓨터를 갖다가 뭐 바이러스를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럼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럼 왜 MIT 공대를 박사과정을 왜 그러면 MBA라는 프로그램을 정식 MBA, 유펜이 가장 세니까 유펜의 정식 MBA를 왜 못 들어갔어요? 서울대인데? 서울대 아닌 아이들도 유펜 MBA 가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사실. 약한 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말 안 하고 내가 서울대인데 씨발 너한테 씨발 내 지단이 진짜 정말 억울해. 내가 진 게 아니야. 너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들었던 말, 일반적인 말이 뭐냐면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대형 학교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하버드, 예일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버드도 상당히 크긴 큰데 보통 정말 주립대, 큰 주립대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닌 학교를 여러분들 나올 수 있어요. 주립대 유학생들이 보통 가족까지 합쳐서 한 700명?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돼요. 700. 그리고 작은 주립대, 아니, 그러니까 작은 주립이 아니라 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주립대학교일 경우에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하버드, 뭐 예일 이렇게 좀 큰 대학교들, 아주 큰 대학교 같은 경우는 UC 버클리도 상당히 인구가 많죠. 보통 큰 대학교가 어디냐면요. 하버드도 크고 예일도 크지만은 코넬도 좀 커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크고요. 펜 스테이트 크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도 크고요. 유니버시티 워싱턴, UW도 크고, 그리고 UC 버클리, UCLA, 큰 학교도 좀 있어요, 사실. 이런 학교에 요즘 시대는 아마 1000명 정도, 가족까지 합쳐서, 제 말은 이제 영주권자 빼고요. 가장 작게는 한 300에서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한번 얼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사실. 아, 저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숨어 있지 않으면은 웬만해서 알아요. 가끔가다 제가 어떤 교수 집에 교수 집에 갔는데, 그때 한국 여자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 아는 사람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분의 제자였던가 공부를 했던가 그래서 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친구하고 전공도 다르고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그 사람 어떤 이제 그 집주인을 알게 되면서 뭐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연하게 만나는 한국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 캠퍼스 내에서. 근데 웬만해서 보면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사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 동양 사람 얼굴을 좀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 얼굴을 보든지 뭐 배용진을 보든지 그냥 배용진을 지나가다 배용진을 봤어요. 배용진이구나. 이러고 지나봤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걸어가다 또 원빈을 봤어요. 아니 동양 사람 누굴 봤어요?
그럼 구별이 안 돼. 똑같은 사람 두 번 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동양 사람.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을 볼 때는 쟤 저번에 본 적 있는데, 쟤 저번에 본 적 있는데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큰 규모는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쟤는 공부를 못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쟤는 공부를 못 할 거야. 그 물어봤어요. 제가 왜 공부를 못 할 거, 그러니까 저 말하는 거죠. 제가 공부를 못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공부를 못 할까? 내가 왜 공부를 못 하냐? 내가 왜 공부를 못 한다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간단해요. 그냥 한국에서 명문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인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를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아이가 뭐 20살, 19살 정도에서 미국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걔는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제 대화 상대가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이가 이제 서울대라든가 무슨 스카이든지 뭐 한양대, 중앙대 이런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지 비슷한 사람이 아저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경쟁 상대가 된다 이거죠. 경쟁 상대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가를 무시를 해야 되는데 뭘로 무시할까? 그렇지. 저 사람이 서울대를 안 나왔네. 저 새끼 고대밖에 안 나왔구나. 나 서울대지? 아이 고대나 서울대나 뭐 학력고사에 한 5점 정도 차이 나는데 내가 그 5점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의자에 뭐 100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쩌 이런 식으로 아유 무슨 고대를 갖다 서울대 비교해 서울대는 서울대지 이런 표현을 한다 이거죠 사람들끼리. 그냥 안철수의 깊은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예?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걸 알면서도 머리는 알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철수는 서울대인데 내가 저 새끼한테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쟤는 운으로 이게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너는 정말 운으로 대통령이 됐다. 너는 나 때문에 내가 양보해서 네가 대통령이 된 거야. 이런 걸 갖다 계속 주문한다. 머릿속에다가 계속 읽는 거예요. 어디 저기 불교 같은 데라든가 뭐 종교 보면은 막 글을 읽잖아요. 그냥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그런 식으로 자기 머리에다 계속 반복해서 읽는 그런 심리에 빠져있다 이거죠. 문재인은 운이 좋았어. 문재인은 운이 좋았어. 문재인은 나 때문에 대통령 된 거야. 문재인은 나 때문에 내가 원래 더 똑똑해.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그걸 제가 25년 전에 깨달았다 이거죠. 미국에서. 내가 서울대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틀렸는데도 자신이 틀렸는데도 그걸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왜? 나는 서울대인데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유학생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 유학을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만나지는 못하죠. 만날 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만약에 만났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그냥 이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아저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그죠?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갈 때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이제 어피어런스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먼저 그게 어려우니까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어느 대학 나왔어요? 아니면 또는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무슨 일 하세요? 보통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심지어 한국에 가니까 이런 말도 해요. 월급이 얼마예요? 보너스는 얼마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보너스를 얼마 받았을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자신과 구별을 해서 레벨을 정하려고, 레벨을. 내가 높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있을 경우에 나는 어느 정도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도 연봉이기 때문에 내 외모를 보고 느낌상 얘는 나보다 낮을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럴 때는 대답 어떻게 되겠어요? 느낌상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아, 대학은 무슨 대학을 나요? 그때 공부 안 해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가장 편하죠. 그러니까 안철수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았다. 저 사람은 노력 안 했는데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나는 서울대다. 나는 진 게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미국 유학을 오시는 분들, 해외 유학을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순수하게 공부를,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똑똑한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정말 무식한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배워야 돼. 이렇게 듣는 걸 갖다 되게 싫어한다 이거죠. 아주 싫어한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래야지 자신이 처음부터 할 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가 나는 정치의 정체도 몰라. 아, 저 새끼도 모르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서울대라고 해서 못하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의사라고 해서 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지. 모르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시 바닥부터 처음부터 한다면은, 겸손하게 한다면은 어쩌면은 국회의원을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세상 이미지가 제 느낌에는 그래요. 제 느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할게요. 최근에 재밌게 듣는 팟캐스트가 김생민의 영수증. 김생민의 영수증이란, 난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코미디언, 개그맨인지도 또 몰랐어요, 사실. 그 사람 얼굴을 저기 연예가 중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본 적 있어요. 연예가 중계 이런 거를 제가 25년 전에 있었겠죠. 25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데뷔를 했을 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인터넷이라든가 보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 얼굴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근데 사실 리포터란 말 자체도 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개그맨 하다가 리포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리포터를 했는지 저는 그런 느낌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예인을 했든지 뭐 뭔가를 하다가 리포터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리포터란 직업 자체가 일반인들이 지원할 수 있나? 이런 생각 가끔가다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리포터가 무슨 직업이지? 아나운서인가? 뭐 기자인가? 기자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제 나름대로 헷갈려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목소리도 좀 기억하고 얼굴도 좀. 근데 그 이름이 김생민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 사람이 김생민인지 뭔지.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직 잠깐. 근데 그걸 갖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올해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팟캐스트에서 그 사람이 뜬 거예요. 듣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작가도 있고 그 옆에 아줌마 둘, 아줌마죠?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나? 아가씨 둘이 있고요. 누구더라? 김숙하고 하여튼 그 아가씨 둘이 있잖아요. 코미디언.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하잖아요. 뭐 영수증을 보고 하는데 재밌게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좀 특이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비밀이죠, 비밀. 김생민 씨가 한번 무슨 커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마시지 말라, 돈 아끼라. 저도 사실 스타벅스 좋아하고 스타벅스 프리페이드 카드도 있고 다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타벅스 많이 마시죠. 집에서도 커피 마시고. 그 사람이 보면 이제 아주 이제 멍청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뭐 그거야 이제 그 영수증을 보낸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김생민 씨가 커피 마시지 말고 면수를 마시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면수. 그러니까 뭐 우동을 끓인다든가 뭐 라면을 끓인다든가 삶은 다음에 그 남은 물을 마시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빵 터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이들 근데 생각하니까 그 면수라는 그게 한국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동경 지역에 소면이라든가 우동 있잖아요. 우동이라든가 소면 뭐 우리 모밀국수 있죠. 그런 걸 끓여야죠. 물에다가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 뭐 끓인다고 해야 되나? 삶아요. 삶으면은 물이 남잖아요. 그 물을 버려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삶은 국수를 갖다가 물에다가 씻혀가지고 뭐 내가지고 뭐 따뜻한 국물에다 넣어놓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먹는 건데, 하여튼 국수를 삶은 이 면수를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동경 쪽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생민 씨가 어쩌면 그걸 갖다가 그 팟캐스트가 모든 게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기업처럼 한다든가 뭐 작은 가게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 혼자 중얼거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작가도 있고 PD도 있고, 그러니까 작가하고 PD하고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디팅 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갖다 음악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작가가 일본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일본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동 지역, 동경 위쪽, 하여튼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소바라고 그러죠. 소바. 그러니까 메밀국수를 다 먹고 나면은 면수를 줘요. 면수를. 우리 그거랑 같이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저기 강릉이라든가 가면은 요즘은 어디든 그러는데 냉면집에 가면요 육수 국물 주잖아요. 육수 국물. 그거예요. 그거. 육수 국물을 주전자에다 주죠. 그래서 막 그걸 갖다 계속 마시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 주전자에다가 면수를 줘요. 면수를 주면은 그 면수를 그냥 그대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수도 한 번 삶은 물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은 물인가? 좀 약간 좀 그래도 깨끗한 거. 면수를 주는데, 그 면수를 따뜻한 면수를 주는데, 이제 메밀국수를 먹을 때 그 소스가 있잖아요. 간장 소스 같은 거. 그 간장 소스에다가 면수를 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을 맞추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뜻한 간장 국물을 마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냉면을 먹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 차가운 냉면을 먹는데 따뜻한 육수 국물을 주잖아요. 일본에서는 관동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관동적 그 문화가, 차가운 메밀국수를 먹는데 따뜻한 면수를 줘요. 그래 그 면수를 그 간장 국물에다가 부어가지고 어떻게 조절해서 마신다 이거죠.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우동 국물 마시듯이 마시면 돼요. 근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렇게 먹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김생민의 면수는 아마 일본 문화에서 모방하지 않았나, 아이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직접 면수를 마셨다고 제가 보지는 않아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작가가 있다면 아니 혼자서 뭐 골방에서 혼자서 뭐 김생민이 영순이라는 걸 갖다 녹음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면수를 마시나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작가가 있다면 아마 작가가 그걸 알고 쓰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유학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기한 거 볼게요. 미국에서는 전화 주문을 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뭐 누구는 어디 가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고 다리 밑에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한강 공원에서 뭐 짬뽕 시켜 먹고 이런 말 있잖아요. 설렁탕 시켜 먹고 옛날에 한국에서 사무실에서 보면은 백반도 시켜 먹고요. 다 시켜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냉면, 아니 짜장면, 짬뽕 이게 아니라 식사도 시켜 먹었어요. 순두부 뭐 순두백반 뭐 다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싸주기도 하고요. 사실 가서 냄비 가지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누가 그럴 거냐? 아유 씨, 한국의 치킨, 양념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어 이 새끼야. 뭐 이런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야. 네가 모르나 보네. 순두부찌개도 그렇죠. 그거는 조건이 있죠.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 LA라든가 뭐 플러싱, 뉴욕의 플러싱이라든가 한인타운이 많은 거 그런 쪽 아니면은 LA 한인타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한국 사람들 그 내에서는 음식을 배달을 해주기도 해요. 사실 음식을 배달해주는 경우 김밥도 되고요. 아니, 진짜 돼요. 특히 이제 뭐 닭고기 있잖아요. 양념치킨 배달을 상당히 많이 했죠. 사실 지금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다 뭐 대도시입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뭐 10분, 20분만 자동차를 타고 가면 다 시골인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도시 한에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배달이 되는 음식이 뭐였냐면 피자. 피자는 주문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사가 와서 음식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고 피자는 무조건 배달을 해주고요. 또 하나 전통적으로 중국 음식은 배달을 해줘요. 그 동네 중국 음식은 배달을 해줘요. 근데 제가 시골에도 많이 살아봤거든요. 거기는 배달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타운 내에서도 배달을 안 해주는 대학교도 있고 배달을 해주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리 사인펠드라는 TV 드라마 있잖아요. 시컴 드라마. 거기서도 중국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배달을 해주죠. 그래서 배달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93년, 아니 92년, 뭐 91년 뭐 이런 때거든요. 근데 먹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음식도 대도시에서는 배달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내가 해변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해변에 피자 가게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어쩌면 될 것 같아. 배달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으로 피자 배달을 해주는데 피자는 배달을 해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음식 주문이 안 된다.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아유 그냥 짜장면 시켜 먹을까? 오늘 저녁 해 먹기 싫은데. 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아유 그냥 집 밖에 가서 밥이나 먹자. 밥 먹고 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집 밖에 나가면은 이 거리가 뭐 1km. 제일 짧은 게 1km. 좀 길면은 짧은 게 뭐 1km. 걸어가는 게 1km. 차를 타면 10km, 뭐 20km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대도시 뭐 뉴욕 맨하탄에 살면은 뭐 걸어 다니면 되긴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맨하탄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뉴저지 산다. 그럼 뉴저지는 또 미국하고 또 맨하탄하고 다르거든요.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싱은 괜찮아요. 플러싱. 근데 플러싱은 또 지저분하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플러싱 지저분하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뭐 한인타운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고 물가도 비싸잖아요. 아파트도. 그러니까 좀 더 외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롱아일랜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가면 시골이에요, 그것도. 그럼 또 전화 주문해서 뭐 시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서 투고 있잖아요.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끝나고 학교에서 끝나고 뭐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자동차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면서 테이크아웃을 투고를 하고 햄버거를 사든지 뭘 사서 집에 와서 먹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당에서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식당 자체가 퀄리티가 안 좋겠죠. 햄버거도 제가 맥도날드 같은 데서 버거킹에서 식당 내에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학교 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지저분해. 애들이 많이 뭐 바닥에 많이 뭐 떨어져 있고 청소를 갖다가 매 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저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햄버거 사서 집에서 먹을래? 이런 생각도 하고 가끔가다 좀 질이 안 좋은 동네라든가 이런 데는 먹으면서도 그냥 불안한 거야. 좀 느낌이. 예? 먹으면서도 불안한 것 같고 저 백인 애가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되고 또는 햄버거만 사고 집에 콜라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햄버거만 살 수 있잖아요. 꼭 세트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만 사가지고 집에서 콜라 있으니까 콜라를 마시자. 나는 뭐 프렌치 프라이 싫어한다. 감자튀김을 싫어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만 사서 올 수도 있고. 차이니스 푸드도 나는 차이니스 푸드는 사는데 중국 음식은 사긴 사는데 밥은 난 집에 있다. 밥은. 근데 밥이 아니라 반찬 같은 걸 사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 음식도 밥이 포함되어 있는 프라이 라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메뉴가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차이니스 푸드를 갖다 시킬 때 밥도 시켜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다면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프라이 라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스팀 라이스 있잖아요. 우리 찐밥이죠. 밥을 갖다 안 시키는 경우도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왜? 집에 밥 있는데 뭘 밥을 시켜? 대신 이제 나머지 반찬을 시킨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유학 생활 중에서 좀 신기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이상했다든가 문화적인 쇼크를 받았던 거 이걸 지금 현재 한국 사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난 미국 시골에 사는데 여기서도 중국 음식 주문하면 갖다 주고 한국 음식 주문하면 한국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처럼 음식 배달 문화가 발전된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진 않아요. 지구상에는 없어요. 한국처럼 모든 음식을 거의 배달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상당히 특이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스템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